어텐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툴을 하나 이제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사용성 평가할 때 같이 활용하는 도구들이 좀 있어요. 그 아이 트래커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토비 글래시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 트래커를 실제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TV에서도 이제 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아마 학부생분들은 많이 안 써보셨을 가능성이 이제 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사용자의 시선 추적을 관찰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봤는지, 그리고 어디를 더 주목해서 봤는지, 어떤 게 시선적인 역할에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장비가 이제 써보면은 일단은 비싸요. 엄청 가격이 보통 한 제 기억으로 어쨌든 한 3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가격이 워낙에 이제 고가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이 사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제 장비고, 그리고 이제 장비를 실제 세팅을 해보면은 이 세팅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눈이랑 또 맞춰야 되잖아요. 눈이랑 맞춰야 되는 게 힘들고, 저처럼 또 안경을 쓴 사람들은 요거 맞추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용자가 꼭 현장에 이제 와야 됩니다. 현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UT룸에 와야 되는 거죠. UT룸에 와서 이제 분석을 하고, 물론 요즘에는 장비가 좀 좋아져서 휴대용으로 그냥 쓰고 다니면서 저 배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녹화를 하는 것들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장비 자체가 아직은 조금 이 거대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자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고가고 장비 사용하는 것도 시간과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들은 이런 AI 도구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런 그 어텐션 인사이트 같은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들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공지능 시선 추적 장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실제 사용자의 모집 없이 디자인 시안만으로 시각적 계층 구조와 주목도를 즉시 분석해서 런칭 전에 디자인의 가시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서비스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측된 아이 트래킹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어텐션에 대한 히트맵하고 또 인스턴트 피드백을 통해서 사용자 없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용자나 이제 사람이 자꾸 없어져 가요. 특징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계속 저희 사용자 리서치 할 때도 모더레이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진행하지 않고 AI가 진행하는 방식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안 하고 AI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그러한 그 개념들과 방식들이 지금 시도가 이제 되고 있는 시기죠. 근데 이렇게 아이 트래킹 하는 것도 실제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아도 야,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볼 거야 라고 이제 AI가 대신 예측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가 이제 결과를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기존의 사람들이 아이 트래킹 해서 이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AI가 이제 해서 이제 진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당연히 얘네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미지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의 우리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제 사람들이 실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사람들이 이제 본 걸 아이 트래커 장비로 이제 본 사례고, 우측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예측된 AI로 예측한 이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유사하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클래리티 스코어를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명확성 점수, 얼마나 이 사용자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100점 정도의 이제 어떤 그 수치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히트맵 위에서 얼마나 좀 흥미와 이런 주의력을 가지게 되는 영역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포커스 맵 같은 것들은 떠나서 이 시선의 이동 순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약간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점수로 매겨지기도 하고 히트맵으로도 볼 수가 있고, 사용자가 이동한 시선에 대한 순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요거 세 가지가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히트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들은 워낙에 이제 많이 보셨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측정해서 이제 평가된 데이터로 이제 주로 봤었는데, AI로 이제 봤을 때도 AI가 이제 딥러닝 기술을 뭐 활용한다고 이쪽에 이제 돼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다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 캐칭을 통해서 어떤 식의 부분들이 주의를 깊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이 데이터들이 아직은 막 이렇게 얼마만큼 정교한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웬만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처음부터 사람한테 세팅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시간과 비용이 이제 많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AI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례예요. 그래서 요건 예측을 한 거죠. 이런 웹사이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 맵이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클릭 히트맵이에요. 클릭 히트맵.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디를 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클릭 히트맵을 이제 분석해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클릭이 잘 안 됐다. 여기 이제 CTA에서 이제 CTA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많이 사람들이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많이 안 눌렀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왜 안 눌렀는지를 분석을 해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 비율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공개한 사례를 보니까 이러한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요게 약간 POA 값이 이제 0%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게 별로 완전 사용자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사로잡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버튼의 크기랑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요 POA 값을 이제 한 3.8%로 개선을 했더니 실제로 CTA에서 여기를 클릭한 게 258%가 증가했다. 뭐 이런 사례들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웹사이트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버튼을 요만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하게 이제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니까 요게 상당히 이제 배너 클릭률이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요쪽 애프터 같은 형태로 지금 개선을 했더니 훨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서 한 이게 433% 실제로 이제 개선이 됐더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사례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용성 평가나 이제 사용자 대상의 아이 트래킹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 사용자 없이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효용성이 높다라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냥 디자이너 혼자서만 이렇게 보고서 이런 어떤 결과를 수정해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용자 대상의 평가를 하기 전에 이런 식의 AI 대상의 AI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수정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근데 이렇게 제시했을 때 아마 의구심을 좀 제시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사용자가 아닌데 이거 확실할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명료함에 대한 스코어를 이제 매길 수 있어요. 이제 클래리티 스코어를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0에서 100점까지를 얘네가 이제 매겨놨어요. 그래서 이게 30점 이하면은 이거 좀 심각해. 그리고 이제 60점 이하여도 아직도 노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60점에서 90점이면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지만 그래도 90점 이상, 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형태로 가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최적에 대한 점수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이게 높다고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산업별로 랜딩 페이지면은 한 60에서 90이 좀 적합하고 이커머스면은 한 58에서 80 정도가 괜찮고 그 뉴스나 미디어면 역시 50에서 80 정도가 괜찮다라고 해서 얘네가 이런 스코어들을 매겨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성 점수, 왜냐면 이제 정보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좀 이게 찾아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랜딩 페이지는 좀 단순하니까 명확성이 좀 높은 게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뉴스 같은 것들은 정보가 이제 충분해야 되다 보니까 명확성이 기본적으로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역시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분석해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예측된 시선 추적과 기존에 있는 이런 추적에 대한 어떤 분석들, 어떤 것들이 뭐가 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전 검증에 쓰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때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가능하면 매 단계별로 다 분석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매 단계마다 이런 분석을 다 진행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AI 도구들이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초기 프로타입 만들자마자 바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UI 디자인 해주는 AI 도구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사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나 중간 단계들이 이제 생략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프롬프트만으로 바로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UI에 대한 최종 프로타입을 바로 만들어 보면서 평가해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그걸 최종적인 안으로 거의 완성된 프로타입 형태로서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사용자를 직접 만나기 전에 AI를 가지고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평가도 이제는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AI 모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정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사전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런치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출시를 이제 하고 출시된 이후에 실제 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 분석을 이제 이 AI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사람 대상으로 아예 평가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가했을 때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안은 AI랑 같이 평가해서 결과를 출시해보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것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평가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AI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는 속도의 변화예요. 속도의 변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바로 평가해보고 바로 또 출시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자에 대한 그 평가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텐션 인사이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어텐션 인사이트 여러분들 그 사이트 이제 가시면은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어텐션 인사이트 여기 있다. 네. 제가 몇 가지 창을 열어놨더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구성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인업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무료로도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 여기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는데 어도비 XD, 포토샵, 인디자인, 스케치, 크롬, 피그마, 제피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플러그인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UI 디자인이나 결과물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다 연동해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크롬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크롬에다 이제 설치한 다음에 얘를 이제 작동을 이제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테스트해서 평가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어텐션 인사이트의 사이트를 이거 전체 다 풀페이지 캡처해가지고 평가해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얘가 캡처해서 업로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탭을 뭐 바꿔서 다른 데로 가보죠. 네. 여기를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얘를 평가하고 이렇게 업로딩 이미지를 하게 평가를 합니다. 네. 되나? 되겠죠? 네. 이번엔 되네요. 네. 아까 자기네 사이트는 안 되게 해놨나 봐요. 결과를 보여주기 싫었나?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 결과가 이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텐션 맵을 얼마나 이제 받고 여기다가 이제 포커스 스코어랑 이 옵티말 클래리티가 이제 다 측정이 돼서 이렇게 수치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포커스 맵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포커스맵 형태로 해서 결과를 이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에 대한 시각적인 결과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해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되고 지금 분석에 대한 이 결과 보고서들이죠. 그래서 이런 CTA 이제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람들이 측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참고해 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혼자서 봤을 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뭔가 이 UI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수정해 나갈 때
근거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우리가 좋은 근거는 사용자 대상의 평가를 가지고서 근거를 제시했었는데 AI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도 한번 검수해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어떤 데이터들이 점점 예전보다 이제 좋아지고 있죠. 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저희가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화면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어떤 UI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같이 해서 AI ADTQ 과정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2026년이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틱 AI 시대죠. 그러니까 일하는 AI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는 AI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UX UI 디자이너가 이제는 내 UX 팀이 필요한 거예요. UX UI 팀이 필요해요. 리서치 할 수 있는 UX 리서처, 그리고 UI 디자인 할 수 있는 애, 또 필요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 그리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애 다 필요한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AI 직원들을 우리가 이제 세워서 이제는 내가 하나의 그 팀을 데리고 운영할 건지. 그래서 LLM과 이미지 모델, AI 워크플로우, 그리고 UI 디자인, 그리고 개발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AI UX UI 팀을 내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는 게 이제는 디자인의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UX UI 팀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계속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 시대가 이제 되면서 자꾸 이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신입도 잘 안 뽑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2026년부터 앞으로 2030년 사이에 아주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AI 활용 능력과 AI 약간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또 회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인재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해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근데 후자가 이제 되게 또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 디자이너들도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하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AI 스타트업 학과에서는 자기 초기 아이템 기획부터 그리고 이제 MVP 제작 그리고 이제 실제 브랜딩 마케팅 개발하는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면서 실제 자기 스타트업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창업해야지 내 아이템 만들어야지 생각하지만 혼자서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끔씩 또 동기부여도 좀 결여되고 근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석사를 다니시면서 2년 동안 여러분들만의 창업 아이템도 만들고 또 실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각 창업에 필요한 능력은 조금 창업은 UX UI는 사실은 전문성의 깊이가 좀 필요한데 창업은 약간은 좀 이렇게 수평적인 부분들 왜냐면 아이템 기획부터 해가지고 실제 브랜드 마케팅이랑 실제 출시되는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까지 좀 넓게 좀 사실 이해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여러분들만 아이템을 만들고 실제 수익까지 창출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은 같이 저희 학교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이제 모집 기간이에요. 그래서 1월 5일까지가 저희가 이제 원서를 이제 받고 있으니까 예,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